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본주의 그림쟁이 뱀비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지었는데 사실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정말 망할 수 있어요.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정말로 힘들어지게 돼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당연히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잡다하고 틀린 지식들과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알기가 너무 힘들고 부자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잘못된 상식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한다 라든지 사업하면 다 망한다 라든지 명품 가방 외제차가 부의 상징이다 등등.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거의 50%예요. 노인 2명 중에 1명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수치가 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 할 말이 정말 엄청나게 많지만 오늘은 왜 투자를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하는지 제가 정확한 예시를 들면서 말씀드릴게요. 그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인플레이션이란 시중에 돈이 점점 늘어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물가가 엄청 올라서 점심 한 번 먹는데 10,000원이 훌쩍 넘고 장바구니 물가도 미쳤잖아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건 일단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자본주의에서는 물가가 끊임없이 오릅니다. 1996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3.3%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1996년에 밥을 한 끼 먹는데 1,000원이 들었다면 2023년에는 거의 2,500원이 드는 거예요. 같은 밥을 먹는데 돈이 2.5배나 더 필요한 거죠. 반대로 내가 2,5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의 가치는 27년 후에는 1,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반토막 이상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2억 5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1억 원으로 갑자기 가치가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너무 슬플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게 어딨어? 자본주의가 원래 이런 거예요? 네, 원래 이렇습니다. 자본주의가 완벽한 경제 체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슬퍼한다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일단 살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 저축하면 안 돼요? 은행에서도 이자 주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요새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연평균 3%에서 4% 정도거든요. 그럼 잘 쳐줘야 현상 유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금리는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축 예금 금리도 뛰어넘는 수익률을 항상 얻어야 하고 그래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투자를 일찍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A씨와 B씨가 있어요. 이 둘은 매달 200만 원씩 버는 성실한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A씨는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를 했어요. 계약금 200만 원을 넣고 1,800만 원에 연 평균 10%의 이율로 5년 동안 할부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럼 A씨는 5년간 거의 매달 40만 원의 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는 거예요. A씨는 이자로만 거의 500만 원을 더 내야 했고 그렇게 5년이 지나서 차의 가치는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B씨는 돈을 모아서 300만 원짜리 중고 경차를 샀어요. 그리고 할부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매달 들어가는 이자도 없겠죠? 대신 매월 40만 원씩 미국의 우량 ETF에 적립식 투자를 했습니다. 5년 후 B씨는 그 ETF가 연평균 10%씩 올라서 총 3,100만 원의 목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B씨는 A씨보다 3배 이상의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버는 돈이 같은데도 한 명은 소비 자산에 돈을 쓰고 다른 한 명은 투자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보이죠. 그리고 이 금액은 5년, 10년, 30년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더 크게 격차가 벌어집니다. 또한 투자 수익률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이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더 많은 돈을 불릴 수 있어요. 투자자는 남은 수명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저는 BC의 투자처 예시를 ETF로 보여드렸지만 부동산, 개별 주식, 펀드 등 다양한 투자처로 대체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2.3%가 증가했고 부동산은 30년간 연평균 6.5%가 증가했어요. 모두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수익률이죠. 일단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어디에다 투자를 할 건지를 먼저 정하는 것보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우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돈을 갖다 박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책 한 권이 바로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인데요. 피터 린치는 금융의 성지,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정말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예요.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로 유명합니다. 이 책에는 단순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역사, 기업의 일생, 저축을 해야 하는 이유 등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초 지식들을 모두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책 한 권만 정독해도 기초 지식은 모두 마스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투자를 제대로 시작한 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점점 더 돈을 벌어오는 이 과정을 경험을 하다 보니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일을 못하게 될 때 이 돈의 힘을 빌려야겠구나 하고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차차 저의 투자에 대한 경험도 많이 공유를 하려고 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에 또 봐요. 안녕!